점점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본격적인 무더위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좀 덥고 지치는 날씨예요. 맞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니까 기력이 아주 막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여름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게 옷이 얇아지니까 그동안 이 숨겨뒀던 그동안 숨겨뒀던 이 뱃살들이 빼꼼 고개를 들고 이게 아니 여름에 수영장을 못 가요? 아, 깜짝이야. 자, 우리가 이미 여름 옷을 꺼내는 순간부터 오정택 씨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으시죠? 네,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아니 할 뭐 게 한 없는데? 서너 분 빼고는 다 다이어트 진짜? 중이네. 다 드셨어요, 다?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여름엔 땀도 많이 흘리는데 살이 유독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여름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땀으로 인해서 수분 손실은 크지만 지방 연소는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더위가 심해지면 운동량도 줄어들고요. 또한 무더운 바깥 날씨와 달리 실내에서는 대부분 에어컨을 틀고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체온 조절에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질 수 있고요. 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45세에서 64세 여성의 약 61.4%가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자꾸가 안 열려갖고 안 빠져요. 줄어들었던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이야, 그야말로 껌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딱 맞는 말이네. 딱 맞네. 네. 다이어트는 흔히 평생 숙제라고들 하잖아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에 대한 열망, 이건 뭐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네모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네. 거울 아닐까요? 이거 배고플 때마다 내 얼굴 보고 자극받으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내 얼굴 보면 저도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 쑥 아닐까요? 당군 신화에서 곰이 먹고 사람이 된 것처럼 중세 시대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돌입니다. 돌입니다. 돌이요? 너무 희한하다. 아니, 돌을 어떻게 식욕을 억제하죠? 이게 이런 건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을 때 네. 손을 돌로 찍는 거지. 이게 음식을 찍지 그래서 말고 멋지게 만드는 거지. 손을 이렇게 예. 아니면 가만히 이제 옆 사람한테 돌을 쥐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음식 먹을 때 던져. 안 먹게. 안 먹게. 이런 거죠. 이런 건가요? 네. 아유. 이 중세 라피다리 문헌에 따르면 돌, 정확히는 아게이트라는 광물이 식욕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고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아게이트를 갈아서 음료에 넣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수천 년에 걸쳐 별별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됐지만 다이어트 완전 정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 전체 비만율이 약 37.2%고요. 45세에서 64세 여성의 약 42.5%가 과체중, 약 61.4%가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상 체중에 도달할 연간 확률이 남성의 경우는 210명 중 1명, 여성의 경우는 124명 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바로 이 다이어트인 거죠. 자, 지금 만나보실 분 역시 다이어트와의 전쟁에서 매번 실패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기 누가 보이는데요? 네. 저만 잘못 본 게 아닌가요? 어머나.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에 후드 집업까지 이거 안 더우실까요? 이제 겨울에도 저렇게 꽁꽁 싸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우. 야, 어떤 사연이 있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저기가 어디길래 계속 못 들어가고 그렇게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저 왜 저러시는 아니 병원에 주사라도 맞으러 가셨나? 그래서 겁을 그래서. 먹어서. 오늘 예약하신 아니었는데 아, 네네. 오늘 상담하시기 전에 네네. 신청서 좀 네. 작성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안희은입니다. 지금 실례인데 선글라스 마스크 벗을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죠? 계속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벗고 얘기하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이 없으셨나 보다. 자신. 왜 괜찮으신데 왜?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약간. 그래. 네. 어떤 부분 상담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만이 좀 특별하고요. 네. 노화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네. 내 외모가 보기 싫으니까 너 좀 뺐어, 좀 괜찮은 외모를 만들어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모만으로 생각받는 게 네. 여자로서 심한 말을 주변에 많이 들었네. 그러셨구나. 과거에는 163cm에 세상에. 49kg였거든요. 하얗고 이제 잡티도 없고 이제 몸매가 말랐어서 다이어트는 한 번도 성형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적극적인 성격에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보면 내가 보일 정도로 35kg가 찐 거죠. 와, 많이 쪘네. 이거는 정말. 나는 완전히 예쁜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 됐구나. 몸도 아프고 직장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30kg이 찌면 좀 우울해지죠. 예. 아유, 그래도 운동하시려고, 네, 공원에 나오셨어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가 지금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덥고 답답해도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유, 이제 하나씩. 아유, 벗으시네. 그럼요. 아이고. 더운 날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자유롭지. 아유. 제가 이제 너무 아프고 심적으로도 우울해지면서 집에서 또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배달 음식 먹으면 그 옆에 축 놓고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니까 밖에서 남들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렇죠. 아, 이 모든 일들이 살이 찌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화까지 찾아오면서 고민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관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체중이 는 이유가 뭘까요? 수련에서 위탁가정으로 돌보는 그런 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상처 많은 애들을 이렇게 보듬으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이제 에너지가 스트레스 많았었는데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때부터 식욕이 발동해가지고 걷잡을듯이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현대인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정말 큰 문제 같아요. 네, 맞아. 다이어트는 뭐 야식 안 먹기, 절식하기, 간헐적 단식, 야채만 먹기, 뭐 현미 먹기 다 해봤지만 사실 도움되는 건 크게 없었고 요요서도 사실 왔었었고요. 와우. 와. 고지혈증도 진단을 받았고요. 당뇨 진단도 받았고 어느 날 그 하혈을 너무 생리를 한 방을
한 요만큼 제 자리잖아요. 그거를 온통 할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궁설치술을 계속 권하더라고요. 아유, 그러셨구나. 비만이 결국 건강까지 망가뜨리니까 더 힘들겠습니다. 아이고. 어우, 양. 아이고 너무 많이 드시네. 또 뭘 꺼내시는 걸까요? 아, 그래도 피부 관리해야지. 관리는 팩도 하고 전에는 네, 전혀 안 해야죠. 했었던 거거든요.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 예뻐지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어디 가겠어요? 아 배고픈데 아까 운동해서 참아야 되는데 방금 팩을 띄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살 빼려면 저런 이제 배고픔도 참아내야 됩니다.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안 돼, 됩니다. 먹어. 떡볶이 안 됩니다. 아 아까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떡볶이가 웬 말입니까? 찾아 참여라 찾아. 오, 참아내셨네. 좋다, 좋다. 이거 제가 많이 듣던 걸 이거 설마. 이거 왜 이게. 떡볶이. 어우 이게 아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니 결국 시키셨네. 아 그만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아니, 그래도 다 잡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소분하는 게 어디예요? 콜라까지. 콜라였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먹고 싶어지네요, 저도. 잘 시키셨다, 근데. 잠깐 맛있네. 또 있네요. 뭐예요? 치킨? 떡볶이에 치킨. 치킨. 예. 네. 아우 조합 좋죠. 예. 근데 지금 떨어지가 계속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아까 운동한 게 그럼 소용없지. 별로 부족한데 아니에요. 한 번 더 먹자. 계속 덜었다가 다시. 예, 계속. 맛있다. 아이, 그럼요. 보는 우리도 먹고 싶은데. 예. 맛있어 보여요. 아우, 소리 너무 맛있겠다. 치킨? 예. 치킨 소리? 예. 그래 한 개가 오늘 다 먹었어. 야, 저러면 결국 나중에 후회합니다. 설거지가 필요 없군요. 남일 같지가 않은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몸도 피부도 안 좋아지고 늘어나고 어떤 옷이나 그 머리 스타일도 어울리지가 일단 않고 남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외모 비하의 말을 듣게 되면서 당하는 고통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이 날씨에, 이 더운 날씨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자, 마스크, 안경 꽁꽁 싸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죠. 네. 아무래도 원래 날씬했다가 살이 찌다 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얼른 만나 뵙고 싶은데 혹시 나와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 저와 이름이 같으셔요. 희은 씨. 영광입니다. 네. 아니 또 일상 보니까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살찐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냥 당당하게 저 좀 살쪘어요. 한 몇 킬로 쪘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요. 저도 좀 쪘어요. 네. 아유, 당당하신 두 결혼하고 분. 20kg 쪘어요. 네. 저도 20kg는 안 쪘어요 저는. 좋겠어요. 진짜. 네, 저 스스로도 거울 보기가 낯설고 안 이쁜데 남들 보기엔 더 안 이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위축되고 많이 자신 없고 나가기도 싫고 속상하더라고요. 네. 살도 살이지만
건강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맞아요. 예, 이것저것 챙겨 먹는 약이 많더라고요. 예. 네, 제가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지혈증이 성인병이 찾아오면서 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오면서 약을 뭐 20몇 개를 그냥 늘 넣었고 뇌졸중, 미리 뇌졸중도 오고 이래서 이제 건강하고 다이어트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네.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네네. 네. 아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한 10kg 살이 찌면서 무릎도 아프고 몸이 슬슬 고장 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이 영향이 있을까요? 비만은 사실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60대인데도 뭐 어떤 분은 무릎도 튼튼하고 뭐 피부도 탱탱하고 우리가 보기에 뭐 50대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뭐 주름도 많아서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뭐 70대처럼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나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인데요. 살이 찔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빨리 늙게 만든다는 게 이게 충격입니다. 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아. 이 비만이 지방세포의 빠른 노화를 유도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노화된 지방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도 빨리 늙게 되는데요. 즉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이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질문 있는데요. 제가 남편보다 4살 어린데 저는 살찌고 남편은 날씬하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노화에 이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18세에서 76세의 성인 여성 1,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평균 8.8년 더 노화가 진행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것도 솔직히 서러운데 말이죠. 노화를 앞당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억울해요. 마음 먹는다고 살이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실 살을 어느 정도까지 빼는 데는 그래도 성공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년 여성의 경우 체중 조절 후 3에서 5년 이내에 90에서 95%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요요 현상이 다이어트의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체 그러면 요요 현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가 정말 미련이 많은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살이 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굶거나 또 식사량을 줄이면서 살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이 상황을 위기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취한 열량을 소비하지 않고 저장하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요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체중의 5%를 감량한 사람들 가운데 약 52.7%가 2년 이내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고요. 또 약 78%는 5년 이내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유. 저는 2년이 뭐예요. 예전에 한 달 동안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6, 7kg 뺐거든요. 오. 진짜 뿌듯했는데 2주 만에 몸이 그대로 돌아오고 심지어 더 많이 찐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왜 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왜 했대? 비슷한 경험들을 다들 많이들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 오정태 씨처럼 한 달 만에 급하게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지방보다도 수분과 근육이 더 많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 사이의 구조가 느슨해진다는 건데요. 이 틈새로 지방이 쉽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이 찔 땐 빠진 근육이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빠진 근육 자리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체중이어도 더 살이 쪄 보이는 그런 체형으로 바뀔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요요가 무서워도 일단 살은 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작이 중요하지만 요요 현상을 반복한다면 전신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다이어트를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요요 현상으로 인해 혈당과 혈압이 들쭉날쭉하면 협심증,
심장마비, 뇌졸중은 물론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40세 이상의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년 간격으로 3회 연속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추출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률이 약 3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21kg 감량에 성공한 후 젊음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일상을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지 방법을 전수받고 싶네요 오늘. 네. 약간 분위기가 옛날 그 청순 뮤직비디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청순하시다 진짜. 옆태만 봐도 뭐 한미모 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분이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신가 봅니다. 언니 오랜만이다. 용이야 너무 반가워. 어머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언니 오랜만이다. 너 너무 예뻐졌다. 야 날씨도 너무 좋다. 그래, 좀 언니. 걷자. 그래. 어떡해. 그러니까. 야 사진 하나 찍자. 그래, 언니 이거 서봐. 내 사진 하나 아니야, 찍어줄게. 야 너부터 찍어줄게. 너 너무 예뻐 지금.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이게 저처럼 이제 외모에 자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사진 찍는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정태 씨. 아니 뭐. 아우 예뻐. 아우 너무 예쁘다. 됐어. 나도 아우, 언니도 예뻐. 찍어줄게. 그래? 그래, 이걸로. 그래 네 걸로 찍어줄래? 해서 보내줘. 예뻐, 언니. 네 엄마로 나왔더네. 여기까지 엄마처럼 나왔대. 엄마처럼? 날씨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 어플인데 내 나이가 사진을 찍잖아. 그러면 몇 살인지 나온다. 이 어플로 봐봐. 한번 찍어볼래? 그래. 네. 언니 먼저 해봐. 내가 해볼게. 리얼이다, 그치? 어머 어떡해 늙었다. 왜요? 야, 너 한번 왜 해봐. 언니 나이보다 지금. 내 나이 어린이 어셨으면서 욕심부리시네요. 네, 아주 신기한 게 정말 많네요 요새. 됐어. 자 과연. 몇 살로 나올지. 어머 역시 용이야 넌 동안이야. 얼마나 적게 나왔길래 저렇게 놀라죠? 야. 32세? 32세? 너무 좋지? 제가 74년생, 52세입니다. 52세? 아니 당연히 저보다 동생일 줄 알았는데 친구이시네. 누나예요. 제가 좀 어려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25살, 21살, 그다음에 17살 아들 셋의 엄마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했었어요. 회사 가기 전에 운동을 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좀 이동을 하러 다니기도 했고 좀 커리어우먼처럼 그렇게 막 관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캠퍼스 다닐 때 학생들이 좀 쫓아다니기도 하고 뭐 학과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아이 셋을 낳고도 동안 외모를 저렇게 유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예쁜 거 많다. 색깔도 너무 예쁘다. 그치. 나 여름 색깔이네. 저렇게 옷가게 가서 들춰본다는 네. 건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군요. 저도 자주 저는 절대 안 해요. 예쁘다. 예쁘지? 환해 보인다 얼굴이. 야 입어봐. 이건 어때? 입어봐. 이거 한번 입어보고. 이거 한번 입어볼까? 그래 한번 입어봐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다는 걸 스스로 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와. 와우.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옷가게를 그냥 패션 쇼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예. 어우야. 진짜 멋있습니다.
아는 언니도 부러운 것 같죠? 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아이 낳고 나서는 고무줄 바지를 입는다거나 거의 남편 바지를 입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살 빠지고 나니까 어떤 옷도 좀 잘 맞고 해서 쇼핑할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하면서 살이 조금 계속 붙더라고요. 그때 거의 한 80kg, 81kg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고 일어나도 거울만 봐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폭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밥도 좀 좋아하고, 그냥 단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 물론 무게가 나가니까 무릎 같은 데도 아팠고요. 많이 피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 저보다 6살 연상인데요. 이제 제가 살이 쪘을 때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팔짱 끼고 나가면은 야, 너 관리 좀 해야겠다. 그렇게 네 남편도 동안인데 너가 더 아이가 더 들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이제 좀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라 그래서 이제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게 됐거든요. 5kg 이상을 했어요. 근데 빠졌다가 다시 찌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다 이제 날씬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이한테 좀 이쁜 엄마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그때 운동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 빠지고 나니까 예쁜 옷도 많이 입고 이제 좀 당당해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과거에 살찌고 나이 들어 보였던 자신을 탈바꿈시킨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야, 창문만 열어도 화보가 되네요. 진짜. 와, 너무 날씨 아름다워. 좋네. 운동 좀 해볼까? 물론 운동도 했지만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빨래가 진짜 너무 아이 셋의 많긴 해요. 남편의 그래서 본인까지 빨래 정리하는 정말 것만으로도 집안일만 운동이 해도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되겠습니다. 빨래는 좀 많어? 아유. 완전히 한 무더기네 그냥. 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그게 저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건강식으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먹고 있죠. 연어에 아보카도. 우리 또 살 뺄 때 운동만큼 식단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니 식사할 때 클래식을 틀어놓고 식사하시네. 고급 레스토랑인가요? 예, 이 집이죠? 또 씹을 때도 꼭꼭 씹으시잖아요. 네. 우아하시다 먹는 모습도. 일상에서 이제 꾸준히 관리하니까 동안 외모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뭔가 저도 이 정열적인 음악에 몸을 흔들고 싶은 충동이. 라틴 느낌인데요? 라틴 댄스, 뭐 차차차, 룸바 그런 수업을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받고 있어요. 땀을 내면서 재미있고 전체적으로 운동이 좀 되더라고요.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여름을 좀 건강하게 잘 보내자.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와. 대학생 아들의 엄마라고 믿기지 않는 외모에 또 건강미 넘치는 모습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마지막에 그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게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어디 계실까요? 궁금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 남학생들이 쫓아다닐 정도의 미모였으면
원래 살찌는 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찌셨을까요? 제가 셋째를 출산할 때가 노산이었는데요. 그 이후 체중 감량에 실패했어요. 게다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아이들 재운 후에 먹는 야식이 삶의 낙이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80kg까지 살이 쪄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 육퇴 후에 먹는 야식이 정말 꿀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큼 독해선 끊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와. 지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시면서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못 믿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20kg 넘게 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자꾸 학교에 오라고도 하고 친구들이 너네 엄마 예쁘다고 하다면서 좋아하니까 저도 좀 뿌듯했어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식사하실 때 그 우아하게 클래식 들으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TV를 보면서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으로 바꿔봤는데 밥 먹는데 더 집중하게 되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배가 부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느린 템포의 음악은 심박수를 낮추고 또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사 속도도 늦춰주고요. 또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밥 먹고 나서 챙겨 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매 눈으로 봤거든요. 네, 비엔알 17 유산균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힘들었던 게 한번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다 주변에서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비엔알 17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난 안 믿기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뭐 그만큼 먹는 양에 비해서 이제 쉽게 살이 찐다 뭐 그런 의미일 텐데요. 사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하는데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당과 인슐린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고 또 에너지는 덜 쓰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 비만 아이들을 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의 아이들에 비해서 장내 유해균이 현저히 많았고 유익균은 또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엔알 17이 장내 유해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이 비엔알 17 유산균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고 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복통,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8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유산균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비엔알 17은 뭐가 좀 다른가요? 비엔알 17의 정식 명칭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정식 인증을 받은 유산균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먹는 유일한 음식이 뭐죠? 모유. 네네, 맞습니다. 이 모유는 아직 음식을 소화하거나 먹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이 영양분을 제공하잖아요.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가 들어있는데 이 균주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한 것이 바로 비엔알 17 유산균입니다. 근데 아기들 모유 먹으면 포동포동 살이 오르잖아요. 살이 빠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 모유 먹은 아기들이 포동포동한 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데요. 사실 모유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 그 이상입니다. 아기는 원래 무균 상태로 태어나는데 산도를 통과하며 미생물 샤워를 받게 되고 이때 엄마의 질내 유익균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모유를 통해서 유익한 미생물과 영양소를 계속 전달받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면역력은 물론 비만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에서 각각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영아를 추적 조사한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 섭취 영아에 비해 비만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살찌면 늙는다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니까 살 뺐다가 오히려 살도 처지고 더 늙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서 망설여져요. 어떻게 살을 빼야 할까요? 네, 무리한 식단 조절이나 호르몬 치료 등 욕심내서 급격히 이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육량이 함께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피부도 탄력 없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시 예전 환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요요 현상이 오기도 쉬운데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감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자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살 빼고 동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겁니까? 저는 운동할 때 비엔알 17이 들어간 프로틴도 같이 먹고 있는데요. 꾸준히 살이 빠지는데도 근육량이 유지되니까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야, 근육이 만들기는 어려운데 조금만 방심해도 쭉쭉 빠지잖아요. 지방만 쏙쏙 골라서 빼다니 정말 고수 맞네요. 네, 고수. 이 비엔알17 균주는 근육 손실을 개선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3주간 투여한 후 변화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앞다리 쪽의 근력이 강화되면서 근육 기능 저하 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요. 대퇴사두근의 질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투명 수조를 우리 몸, 노란색 공을 지방, 그리고 흰 풍선을 근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살이 찌면 근육량은 적어지고 지방이 많은 몸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자, 이때 비엔알1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줄어들었던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 몸속을 가득 채웠던 지방은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이야, 이 근육은 늘고 네. 체중은 줄어들고 그야말로 껌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딱 맞는 말이네. 딱 맞네. 예. 저는 살찐 후에 건강검진했더니 신체 나이가 저보다 10살 넘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장이 건강해지면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이 전신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에 몰려 있고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면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뱃살과 내장지방으로 이어지는 대사질환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저도 뱃살이 유독 안 빠진다 했는데 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예, 정말로. 네, 이 뱃살과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색 지방인데요. 저속노화, 즉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백색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한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10주 동안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뱃살이 실제로 이렇게 훅훅 줄어들면 얼마나 후련할까요, 그죠? 실제로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뱃살,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엉덩이 둘레와 체중, 그리고 체질량 지수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심윤희 씨도 지금 봐서는 거의 뭐 개미허리 수준인데요. 허리둘레는 얼마나 빠지신 겁니까? 예, 저는 4인치 정도 줄어서 예전에 입던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싹 정리했습니다. 4인치면 약 10cm가 줄어든 건데요. 그만큼의 복부 내장 지방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내장 지방이 얼마나 줄어든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이거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제 배가 갑자기 많이 나왔죠.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벨트를 매면 이렇게 두 칸 거의 끝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렇게 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큼을 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내 몸에서.
벨트가 그러면 오, 아까 내 눈곱. 보여주셨으니까 내 눈곱이. 이렇게 이 정도면 약 10cm 정도 되거든요. 네, 사이즈. 이 네. 신유미 씨의 복부 내장 지방이 이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긴 21kg이면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간 정도인데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 야, 이거 정말 부럽네요. 부러워요. 네. 저 죄송한데 본인 건 언제 빼셨다고? 아, 이게 안 열려요. 자꾸가 제 거는 자꾸가 안 열려갖고 안 빠져요. 아유. 비엔나 17 유산균이 어떻게 백색 지방을 줄이고 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비엔나 17 유산균이 우리 몸속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즉 지방 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 놓여 있는 버터를 우리 몸의 지방 세포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초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 연소 유전자의 수가 지방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지방 연소 유전자가 하나일 때는 지방세포가 천천히 녹는 반면 지방 연소 유전자가 많을 때는 지방세포가 더 빠르게 녹는 모습이죠. 네,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많아질수록 이 지방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체중 감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10주 동안 쥐에게 비엔나 17을 투여했더니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분명 배가 부른데도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숟가락을 잘 못 내려놓거든요. 비엔나 17이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렙틴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만약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즉 비엔알17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고기 먹을 때 후식으로 냉면이랑 볶음밥은 꼭 먹고요. 국물 요리 먹을 땐 배불러도 면사리도 추가해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남편이 살찐다고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먹지 않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한국인들의 탄수화물 사랑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는 살이 찔 뿐만 아니라 가속 노화의 급행 열차를 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와. 이때 우리 몸에 남아도는 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 같은 노화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왕이면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탄수화물은 다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탄수화물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밀가루, 빵, 떡 같은 음식을 주로 떠올리시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은 소화효소를 만나 단당류로 전환돼서 체내 흡수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통곡물이나 채소, 해조류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당류의 탄수화물인데요. 이렇게 체내 흡수가 느려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식품들을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도 흡수 속도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탕이나 과당처럼 이게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바로바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데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비엔알17 유산균이 체내에 있는 단당류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몸 밖으로 확 배출되는데 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엔알17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할 수 있으면 당뇨에도 도움이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저혈당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비엔나17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비엔나17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유산균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 및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고요. 유산균이 사멸할 수 있어서 뜨거운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안전한 균주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나은 삼형제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우리 아주 쌉니다.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